시청자 여러분,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정부가 부동산 세제라든가 그리고 각종 규제, 주택의 공급, 그리고 금리 등 가용한 정책 수단을 모두 사용해 집값 안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는 거래 절벽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이 폭등하면서 소득 증가 속도를 빠르게 앞지르면서 내 집 마련 꿈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중산층이 내 집 마련을 하려면 한 푼도 쓰지 않고 18년 6개월을 모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만 해도 내 집 마련을 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10년 10개월 정도였는데 그동안 약 4년 사이에 7년 8개월이 늘어났습니다. KB국민은행 리브 부동산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서울 3분위 가구, 3분위 주택의 소득 대비 집값 비율입니다. PIR은 18.5로 2008년 통계 집계 이후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3분위 소득 가구는 월 평균이 452만 원인데요. 같은 3분위 가격의 주택을 사려면 18년 6개월 동안 월급 전부를 저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월 소득 452만 원이 18년 6개월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저축하게 되면 서울에서 10억 원짜리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일반적으로 PIR 상승은 자산 가격이 소득보다 빠른 속도로 상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PIR은 집값과 소득이 각각 1분위 하위 20%인데요. 월 평균 150만 원에서 5분위 상위 20%는 월 평균 1115만 원까지 5개 구간으로 나뉘어 있어 총 25개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위 20%에 속하는 1분위 소득 가구가 상위 20% 5분위 주택을 사려면 무려 106년 동안 월급 전부를 저축해야 합니다. 연봉 1,800만 원의 소득자가 106년을 저축하게 되면 19억의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반면 5분위 소득 가구가 1분위 가격 주택을 사는 데는 3.6년이 걸립니다. 연봉 1억 3,380만 원의 소득자가 3.6년을 저축하면 4억 8천만 원의 주택을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기록한 3분위 PIR 18.5는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만 해도 3분위 PIR 값은 10.9였지만 약 4년 만에 값이 7.6이 증가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집값이 올라간 이유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는 물론 그리고 저금리 기조로 인한 유동성 확대 그리고 주택 공급 부족 등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국토연구원이 집값 인상 분석은 언론 보도가 집값 상승의 주범이라고 결론을 도출한 바도 있는데요. 특히 친정부 성향의 인사들이 국책연구기관을 장악해 편향된 연구로 정책 실패를 은폐하고 왜곡하려는 게 아닌지 의심이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 정부가 지난 4년간 26차례에 걸쳐서 쏟아낸 헛발질 대책이 집값과 전세값 폭등으로 이어진 것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KB국민은행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상위 20% 집값은 문정부 출범 때 약 8억 원에서 지난달 평균 15억 원으로 2배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전세값도 천정부지로 올랐습니다. 강남구의 아파트 평균 전세값은 3.3제곱미터당 2,500만 원에서 4,024만 원으로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7월 시행된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집값 상승은 물론 전세 대란까지 맞았습니다. 정부는 미친 집값으로 고통받는 국민 앞에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전에도 징벌적 세금과
수요 억제, 편가르기 등 땜질식 대책이 야기한 후과를 성찰해 근본적인 해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수도권 집값이 매주 통계 작성 이래 최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방 집값 상승세도 매섭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하락을 마감했던 제주도 집값은 올해 벌써 15% 이상 상승했습니다. 집값이 높은 수도권 대신 지방주택을 선점하려는 30대 매수세가 매섭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은 8월 5주차 8월 30일 기준이 되겠는데요.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수도권 집값은 역대 최대 기대치를 이어갔습니다. 서울은 0.21%로 전주 0.2%보다 상승폭이 축소되었으나 경기도는 지난주 0.50에서 이번 주 0.51, 인천은 지난주 0.41에서 이번 주 0.43으로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국 집값도 0.31%로 전주 0.30%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은 전국에서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주택 거래량은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7월 주택 매매량은 총 88,937건으로 지난해 7월 14만 1,419건 대비 37.1%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서울 주택 거래량이 11,014건으로 1년 전 26,662건에 비해 마이너스 58.7%로 하락폭이 가장 컸습니다. 서울 집값이 실수요자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크게 올랐기 때문으로 해석이 됩니다. 수도권 집값을 감당하기 어려워진 30대가 지방 부동산 시장에 진출하는 흐름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월별 구입자 연령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입니다. 37만 3,014건 중에 40대가 95,883건으로 1위, 30대는 93,237건으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최근 주택거래는 수도권에서 30대가 40대를 앞서고 있으나 지방에서는 여전히 40대의 주택거래가 많은 모양새입니다.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한 가운데 30대의 수요가 당분간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집값 거품이 꺼지면 경제 전반의 충격이 일부 하우스 푸어 양상으로 사회적 문제로 대두가 될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 집값의 연쇄적인 폭락으로 인해 대출 부실 문제가 발생될 것이며 경제 전반의 위기로 번질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바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